3,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1,800원입니다. 어떤 딜을 하든 어떤 거래를 하든 성공한 딜로 보상을 하려 할 겁니다. 거기에 북한의 문제나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가 엮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론이 나버리면 이거는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딜을 모색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군축 협상을 하면서 북한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 그때는 저는 우리는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 독자 핵무장 가야 된다. 근데 독자 핵무장 가기까지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대승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네. 시간도 걸리고 미국도 잠자고. 근데 NPT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NPT에 있는 5개 핵보유국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고 네. 나머지는 그냥 말씀하신 뉴클리어 파워라는데, 근데 NPT 10조에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같이 북한의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NPT를 얌전하게 지키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PT의 예외로 충분히 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기로 논리적인 무기로 해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설득을 하고, 그 과도기에는 제가 늘 주장하는 남쪽 수도를 분류나 저수의 재배치 같은 걸 해야지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핵으로 때릴 생각을 엄두를 못 낼 거다. 이건 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이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미와 미국과 비핵화 긴밀 공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정부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은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최악의 경우에는 핵 균형을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미국 행정부들하고 이야기하던 게 CBID하고 FBD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역적인 비핵화. 우리 정부는 출발점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한테 당신들 정부를 갖겠지만 과거에 우리하고 한 약속이 있고 우리 워싱턴 선언하고 NCG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그거지만 워싱턴의 분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 셀이. 그걸 감안해서 플랜 B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유승민 국내인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자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 순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 하십시오. 현재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팀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해법 진단해 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트럼프 하면 간세다. 네. 세계학의 후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이익을 최우선해가지고요. 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트럼프 정책의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서로 성장을 했고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이 계속 보호무역주의에 앞서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2기 정부 요금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1,800원입니다.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아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과거보다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바이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이 한마디로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중산층에 의해서 돈 많은 네. 기업들한테 법인세 많이 걷고 돈 많은 부자들한테 소득세 많이 걷어가지고 중산층에 의해서 쓰겠다. 네. 네, 그런 건데요. 네, 트럼프 정책은 감세와 규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인하하겠다. 사실 지난 1기 때만 인하했었습니다. 또 인하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경제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간세로 부과하겠다. 네, 트럼프 이야기가 전 세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원이 석유거든요. 네.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석유를 좀 덜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쓰자. 네, 그랬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그 석유 더 써야 되겠다.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했죠. 네, 세계 보건기구 탈퇴했죠. 네. 네, 그래서 세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네, 세계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기구에서 세계 기구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조정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미국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관세 말씀도 하셨는데 공언했던 보편적 관세는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예. 아마 대외 수입청을 만들어 검토하는 모양인데 이게 협상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예, 뭐 협상용으로 활용하겠다. 일단 뭐 캐나다, 멕시코한테는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네, 그랬는데 아직 뭐 10 내지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중국에다 6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제 한 10% 정도밖에 이야기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 국가별로 좀 협상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다음 달부터 이제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 기업들 지금 멕시코에 공장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우리 공장들이 멕시코에서 전자제품도 생산하고요, 자동차도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죠. 예, 그런데 관세를 25% 부과하면은 우리 멕시코에 생산하는 미국으로 수출 상품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은 멕시코에 있는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 있게 본 게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배터리나 자동차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예,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해버렸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많이 진출했거든요. 네. 네. 뭐 이걸 깎여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미국에 진출하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전기차 업체의 대표가 테슬라 아닙니까? 근데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 보조금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우선은 그냥 트럼프하고 좀 맞춰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 하면요 중국의 극부상이거든요. 네. 네, 중국이 작년에 보니까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이 됐고요. 특히 비아디 같은 이런 회사가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어요. 네, 전 세계가 지금 미국만 제외하고 특히 유럽 중심으로 전기차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럴까? 전기차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하고 트럼프하고는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좀 충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중 무역 전쟁 저희한테 참 걱정입니다. 대중 교육 규모가 적지 않은 우리나라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수출 비중 보면은 중국이 작년 기준 한 19.5%, 미국이 18.7%. 거의 예, 두 비슷합니다. 나라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중이 적절하게 타협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네, 예,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공에서 예고한 대로 60% 중국산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의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86%가 중간재예요. 네. 그런데 미국으로 최종 소비재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 대중 중간재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또 우리한테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또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면서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수출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저는 좀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한테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전보다 대중 무역 적자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약 48%가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아직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그렇게 관세를 부과해버리면은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물가 상승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신 다른 타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밑으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율 협약이죠. 예.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켜버리고 달러 가치를 좀 하락시킨 겁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도 줄어들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중국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거 바람직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관세 많이 부과하지 않고 서로 좀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한테는 두 가지 도전이 되겠군요. 일단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중간재를 수출해서 다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관세 부분이 다른 부분의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환율. 지금 환율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막 치솟던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오히려 왜 그런 겁니까? 예, 트럼프 대선 당선되고 이후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실제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보였는데요.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급격한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는 사실 오른 거죠. 그런데 제가 평가해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우리가 환율을 결정한 달러 인덱스, 위안, 그 다음에 엔,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걸 고려하면 제가 평가하면 작년 말 기준 한 20% 정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올랐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이 좀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오늘하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라고 그러죠. 네. 예, 금융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오늘 내일 해요. 아, 그렇군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아마 엔화가 강세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해 8월 초에 그때 한번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충격이 있었죠. 일본이 네네. 큰 인상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청산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반등했고요. 전 세계 주가, 우리 코스피가 하루에 3.6% 떨어졌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엔 그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엔화가 강세되고 엔달러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환율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환율 전망은 일단 조금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